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차시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 중요하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먼저 확률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합니다. 확률은 PA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건 A에 대한 확률 이렇게 이제 정의합니다. 사건은 이제 이벤트죠. 앞에서 이제 배웠었고요. P는 이제 probability 할 때 그때 이제 P를 이제 따와가지고 확률인데 이건 이제 함수로 이제 정의가 되거든요. 그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기호로 이제 PA로 나타낸다. 근데 이거는 기호지만 어떤 기호다? 함수의로서 이제 쓰이는 그 기호라는 거예요. 참고를 보면 표본 공간 S의 모든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거를 F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지만 대문자의 대문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A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 였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A를 이렇게 썼나?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막 이런 식으로 썼나? 어쨌든 이렇게 쓸 때 F를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대문자의 대문자. F 소문자 있고 대문자 있고 그 대문자의 대문자를 이렇게 이제 쓰고 그래서 이제 집합을 우리가 대문자로 썼잖아요. 그 집합을 원소로 갖는 이제 집합이다 라고 해가지고 대문자 라지 F 이렇게 이제 쓰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뒀을 때 확률 P는 F에서 닫힌 구간 0,1로의 함수가 됩니다. 즉 P라고 하는 요 기호는 probability에서 따온 요 P는 F에서 0,1 사이로 가는 함수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확률 공간이라고 이제 대학교 때 배우거든요. 확률론에서 확률 공간은 일반적으로 표본 공간과 그 위에 정의된 사건들의 집합 그리고 확률 함수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시행이 있으면 그 시행에 따라서 표본 공간이 구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정의된 사건들의 집합 그리고 확률 함수 해가지고 오메가 여기서 이제 표본 공간을 갖다 오메가라 하거든요. 오메가 F 라지 F라고 하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메가 FP 이렇게 이제 구성된 요 공간을 확률 공간이라고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보면 오메가는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표본 공간은 가능한 모든 결과의 집합으로 확률적 실험의 그러니까 시행의 모든 가능한 결과들을 포함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표본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F 이거는 스크립트 대문자 F 이렇게 이제 하네요. 그러니까 F의 대문자, 대문자의 대문자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사건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다. 그러니까 사건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F는 일반적으로 시그마 대수 라고 이제 불리는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는 부분집합들의 집합이다. 이러한 부분집합들은 확률 측정이 가능한 사건들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정확한 정의거든요.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어쨌든 측정함수. 측정함수가 될 때 그 측정이 가능한 그런 집합들, 사건들을 나타내는 그걸 갖다 전부 다 모은 것을 F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P는 프라임이라고 하네요. 프라임, 확률 함수, probability function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P를 따와서 프라임 이렇게 이제 쓴다라고 합니다. P는 표본 공간 오메가에서 정의된 F에 속하는 각 사건에 대한 확률을 할당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PA는 사건 A의 확률을 나타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여기 이것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확률을 정의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통계에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확률 변수에 대한 설명은 그때 가서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정의를 했으니까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입니다. 자, 수학적 확률을 정의할 때는 일단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시행, 일단 시행이 있어야겠죠. 시행의 표본 공간 S가 유한계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아야 돼요. 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을 때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정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의하느냐? PA는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 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흔히 우리가 모든 시행이 일어났을 때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이제 정의하죠.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수학적 확률입니다.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한번 적어볼까? 전체 시행이 일어났을 때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요렇게 이제 말로 하면 요렇게 이제 되겠죠. 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이 전제 조건이 필요한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로또 645라고 하는 게임을 알고 있습니다. 1부터 45까지 숫자 중에서 6개의 숫자를 맞춰서 당첨금을 나눠 갖는 게임이죠. 이걸 우리는 로또 645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1등, 2등, 3등, 4등, 5등 미당첨 아닌가? 이렇게 이제 나눠서 표본 공간을 1등, 2등, 3등, 4등, 5등 미당첨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라고 해요.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학적 확률이 어떻습니까? 당첨 확률을 만약에 계산해라. PA 당첨 확률 계산해라 라고 하면 6분의 5 아냐? 왜냐하면 미당첨 말고 나머지는 다 당첨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6분의 5 이게 이제 당첨 확률이 아닌가? 요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당첨 확률이 6분의 5가 아님을 알고 있죠. 근데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학적 확률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한다고 하면 이게 왜 6분의 5가 아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답은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요 6개가 일어날 가능성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됩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요 표본 공간을 가지고 수학적 확률을 정의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학적 확률을 정의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겠다?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도록 표본 공간을 정하는 것이 수학적 확률을 정의하는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등학교 안에서는 표본 공간 S가 유한할 거예요. 유한계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어 있는데 확률을 정의할 때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모두 같게끔 여러분들이 표본 공간을 정의를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삼천포, 진주, 서울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제 이동하는 수단이 이제 삼천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거나 자동차를 탈 수가 있고요. 진주에서 서울까지 버스, 기차, 자동차 이렇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천포에서 서울로 가는 방법은 총 몇 가지인가? 라고 이제 만약 문제를 냈다라고 하면 총 몇 가지입니까? 7가지죠. 네, 어떻게 7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비행기 타고 가거나 아니면 버스 타고 가거나 버스 기차, 버스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버스, 자동차 기차, 자동차 이렇게 이제 가는 7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7가지 중에서 삼천포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기차를 이용할 확률은 하고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근데 단 각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은 모두 같다고 가정한다. 요거 이제 읽고 보면 어떻습니까? 삼천포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 요 길에 기차를 이용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총 요렇게 이제 7가지가 있으니까 맞죠? 7가지가 있으니까 요 7개 중에서 기차를 이용하는 것은 여기 있네, 또 여기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2가지다 해갖고 7분의 2다 라고 이제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문제를 냈는지 아시겠습니까? 답은 7분의 2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구해야 되냐? 여기 있는 전제 조건. 어떤 가능성? 각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모두 같다라고 가정한다. 요 말로 이제 근원사건이 이제 어떻게 이제 같아가지고 기차는 그 중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걸로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2번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비행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자,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이 있으면 요걸 왜 지었지? 지역이 있으면 삼천포에서 각각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같다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가정되어 있는 게요. 그래서 이제 삼천포에서 비행기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버스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같아서 각각의 가능성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진주에서 각각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같기 때문에 진주에서 버스 이용할 가능성은 3분의 1, 기차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3분의 1, 자동차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나오는 근원 사건을 이렇게 이제 집합으로 둘게요. 비행기, 버스, 기차, 버스, 자동차, 버스, 자동차, 기차, 자동차. 요렇게 이제 근원 사건 이렇게 이제 두면 이 근원 사건은 일어날 가능성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비행기를 선택할 가능성은 3분의 1이고 버스 선택할 가능성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겠죠. 버스 선택하는 거 3분의 1 가능성만큼 선택하고 그 뒤에 진주에서 서울 가는 걸 이제 3분의 1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 다음에 버스, 기차 이렇게 선택할 가능성도 버스 3분의 1 진주에서 선택하는 거 3개 중에 하나 3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확률이 채워집니까?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요. 그 중에서 기차가 해당하는 곳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천포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기차를 이용할 확률은 9분의 1 더하기 9분의 1이 되어서 9분의 2가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삼천포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 7개니까 그 중에서 기차를 이용하는 이제 길은 2가지니까 7분의 2다. 이렇게 있으면 틀린다는 거고요. 정확하게 이제 보려고 하면 문제를 끝까지 읽어서 각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가정했으니까 확률을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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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분의 1, 3분의 3분의 1 더서 요거 선택하는 확률, 그 다음에 요렇게 선택하는 확률, 요거를 더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문제를 왜 풀었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맞닥뜨리는 이제 인지적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자, 요렇게 주머니 속에요. 주황공 하나, 둘, 3개가 있고요. 그리고 파란 공이 하나, 둘 이렇게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공을 2개 꺼내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3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주황공, 파란공. 주황공, 파란공. 그 다음에 주황공, 그 다음에 파란공 해가지고 3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주황색 공이 1개, 파란색 공이 1개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한 가지라고 이제 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요렇게 이제 뭡니까? 요 주머니에서 공을 2개 꺼내는 것 중에서 주황색 하나, 파란색 하나 나오는 거는 하나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세 번째 문제에서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주황색 공이 1개, 파란색 공이 1개 나올 확률은? 하고 물어보면 여기 이제 뭐지? 2가지를 꺼내는 방법이 총 3가지인데 그 중에서 주황색 하나, 파란색 하나인 게 요 3개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답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답을 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요 3가지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같게 해야 될까요? 그럼 표본 공간을 어떻게 같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머니 속 5개의 공이 모두 다르다라고 가정하면 표본 공간 요렇게 이제 가정했을 때 나오는 표본 공간에서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게 됩니다. 이게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갖게 하는 스킬이에요. 어떻게 뭐 같은 공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공이 다르다라고 가정하는 이 가정하는 게 표본 공간에서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모두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두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설명을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때 뽑히는 모든 경우를 나열하면 이렇게 A1, A2, A1, A3, A2, A3 이렇게 이제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A1, B1, A2, B1, A3, B1, A1, B2, A2, B2, A3, B2 그리고 B1, B2 해가지고 총 몇 가지의 경우가 나옵니까? 10가지의 경우가 나오죠. 그러면 요 10가지의 이거를 10개의 원소가 이렇게 표본 공간에 생기게 되겠다. 맞죠? 요렇게 이제 짜면 표본 공간에서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다 같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10가지가 나오는데 모두 다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다르다고 가정했으니까 A1, A2를 뽑는 가능성이나 A1, B1을 뽑는 가능성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A1, A2 이렇게 뽑는 가능성이나 아니면 A1, B1 이렇게 뽑는 가능성이 모두 다르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다르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제 표본 공간은 총 10가지 서로 다른 5개 중에 2가지를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게 되게 되고요. 이때 주황색 공 1개, 파란색 공 1개를 뽑는 경우는 몇 개가 있습니까? 요렇게 3개 있고 요렇게 3개 있어서 총 6개가 있죠. 근데 요렇게 이제 3개 3개 나오는 경우가 어떻게 세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세는 거랑 같습니까? 네. A1, A2, A3 주황색 공 3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B1, B2 해가지고 2가지 있는 것 중에서 2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 이게 이제 동시에 일어났다 해가지고 3C1 곱하기 2C1 하는 경우의 수만큼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조합은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의 경우.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 주머니 속에 있는 5개의 공이 전부 다 다르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셀 수가 있는 거예요. 조합을 이용해서.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황색 공 하나, 파란색 공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생기는데 그 6가지는 어떻게 한 거랑 같다. 주황색 공 3개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3개 다른 것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 그리고 B1, B2, 요 파란색 공이 다 다르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 2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가 동시에 일어났다. 곱하기. 그래서 6가지가 생긴 거랑 같다는 거예요. 요 경우의 수가 나온 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PA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 5C2분의 30 곱하기 2C 해가지고 10분의 6 해서 5분의 3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줘야 올바른 수학적 확률의 계산법이다 라는 겁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